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서 시장화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서 중간에 잠시 말씀드린 사항들입니다. 여기서는 이를 종합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 유휴 인력과 설비 활용, 주민생활 안정화, 재정 수입 증대,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할까요?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재화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되고 상품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상품이 배분될 것입니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습니다. 국가가 계획에 근거해 자원을 배분하는데 국가가 지닌 정보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자원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배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화가 진전되면 가격 메커니즘의 작동에 의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이 발달한 오늘날의 북한도 과거에 비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 공식 부문에 존재하는 유휴 인력과 유휴 설비,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주었습니다.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북한의 공식 경제 부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국영 부문에 대규모의 유휴 인력과 유휴 설비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화가 진전되고 사경제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유휴 인력이 생산활동에 참여한다거나 유휴 설비가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소득 증대나 기업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3 노동자도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유휴 인력이 사경제 활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또 돈주가 국영기업의 생산시설을 빌려서 생산하는 경우도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셋째, 시장화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 중 상당수는 공식 직장에서 생계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을 북한 당국도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회보장 시스템 역시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도 노령연금이 지급되지만 몇백 원 수준입니다. 쌀 1kg이 5,000원임을 감안하면 노령연금이 얼마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주민들은 사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국가에서 생계를 책임져 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부문의 확대는 국가 재정 수입 안정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이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현대식 마트 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시장 부문을 공식 계획 부문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도 재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공식 부문에 놔두면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 점차 공식 부문으로 편입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북한 당국은 시장에서도 여러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안정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에서 장세라고 불리는 시장 사용료, 자전거나 짐을 보관해주는 보관료 등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지방정부의 세입이 됩니다. 장세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이 시군위원회 산하 시장관리소에 내는 장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매대라고 불리는 판매할 자리를 구입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게 되면 매일 자리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매대 규모, 위치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액에 따라 내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6년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 전국 400여 개의 시장에서 장세로 거둬들이는 금액이 1년에 최대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제 5주차 강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시장화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고 팽창하는 현상이자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되고 확산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난 20여 년 사이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변화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000년대 시장화의 전개 과정입니다. 원래 북한에도 농민시장이라는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에 한 번씩만 열렸고 거래되는 품목도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농민시장은 거대한 암시장으로 바뀌고 거래 품목도 다양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배급이 끊긴 상황에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여러 방식으로 경제활동에 나서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7.1 조치 이후인 2003년 농민시장은 합법적인 소비재 시장인 종합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렇게 시장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본을 축적한 돈주라는 계층과 초보적인 임노동자도 출현했고 사금융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은 비공식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정책 기조는 시장을 억제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에 대한 반발과 사회주의 질서의 동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그 결과 시장 활동에 대한 제약이 이루어졌고 2009년에는 돈줄을 견제하기 위해 화폐개혁도 실시됩니다. 하지만 화폐개혁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인플레이션 등 여러 부작용을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장 억제 정책도 철회됩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시장화가 더욱 진전되었습니다. 종합시장의 수가 크게 증가했고 각종 서비스업도 활성화되었습니다. 다만 돈주들은 개인 소유 기업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명의나 자산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사경제활동 규모가 커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노동시장과 금융시장도 더디긴 하지만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비공식 부문에서의 임노동 고용이 보다 많아졌고 사금융은 체계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상업은행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시대 들어와 북한의 시장 부문이 성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북한 당국이 시장 부문을 적극적으로 용인했다는 점이었고, 또 하나는 대외 무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어서 북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시장과 같은 비공식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계획 부문의 비중이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2017년 이후 북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북한 당국이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북한의 시장화 추세도 주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시장화라는 흐름은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공식 부문에 존재하는 유휴 인력과 유휴 설비, 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고, 넷째는 국가 재정 수입을 안정화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를 살펴보는 세 번째 순서로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북한의 무역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서 대외경제 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큰 만큼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대한 학습은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